네, 오늘의 정치 토픽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죠. 여기에 무서운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연찬회를 열어서 상당히 이 투쟁을 하겠다고 이제 강하게 다짐을 했죠.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 실정을 막아내야 한다. 이번 연찬회가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은 이제 연찬회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작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는 결의를 다졌죠. 여기 현 시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말은 진짜 그대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말살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하겠다는 그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107명은 전부 다 배지가 날아가죠. 그리고 특검이 한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악수도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소수 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죠.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는데.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장애투쟁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꼭 필요한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그 장애투쟁에서 힘을 얻어야지 원내에서도 투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원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 이것은 상당히 한가한 소리입니다.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 그 여당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만 바로 보고 가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재명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 가서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담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말도 안 합니다. 그냥 트럼프 비에 맞춰주고 온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성과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우상호를 장동혁 대표에게 보내서 귀국을 하면은 이제 귀국하는 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귀국을 하면은 조속히 초청을 하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했다.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 언론들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어쨌든 과거의 그 용어기는 하지만은 영수회담은 1대1 회담이죠. 영수끼리니까 1대1 회담. 그러면은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 이 회담을 처음에 의미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게 아니고 1대1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하면은 3자 회담이 되는 거죠. 3명이 모이는 거죠. 이재명하고 여당 대표 정청래, 야당 대표 장동혁. 이 의미라는 겁니다. 이 의미라고 하니까 그것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덜러리가 될 수가 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이 그거죠. 여기 와서 야당 대표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설명을 했고, 우리가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일종의 착시 현상을 보이게 하려고. 과거에도 물론 대통령이 해외를 갔다 오면은 여야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 회담 성과를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죠. 국민의 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정치 보복이 시작된, 그리고 좌파 입법이 다 지금 속속 통과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상시처럼 자자천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 그리고 거기 정청래도 같이 앉아 있는다. 정청래는 거기서도 악수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다고 선언까지 한 인물인데 거기 같이 가서 앉아서 이재명의 자자천을 듣는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자리라면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다면은 영수회담을 역제안을 해야 된다. 1대1 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할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대1 회담을 하자고 10번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번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권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국민의힘 대표까지 끼워서 하자고 하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그러면은 논점이 흐려진다. 1대1로 하자.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죠. 한번 그때 총선 끝나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TV 카메라가 있는 데서 합의도 안 됐는데 TV 카메라가 있는 데서 A4 용지 뭐 10장인가 15장인가 꺼내서 10장 꺼내서 15분 동안 막 읽었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수회담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1대1로 하자.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장동혁 대표가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1대1 회담을 하자. 그래서 너무나 국민에게 알릴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지금 뭐 정치보복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나 좌파 성향 법안들 막 통과되는 거, 또 재판 중단, 재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따져 물어야 되고 해서 계속 역제안을 해서 1대1 회담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맞는 길이죠. 일단 정청래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약간 오늘 입장이 좀 유연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 뭐냐면은 3인 정청래까지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는 이 여야 대표 정청래하고 같이 만나는 거 해줄 수 있어.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다음에는 나하고만 따로 만나야 된다고 약속을 해야 돼. 이 이야기죠. 이재명이 그런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또 나중에 뭐 또 따로 한번 만나지. 근데 일단은 이번에는 내가 자자찬 해야 되니까 이 자리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세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지켜지겠습니까? 그냥 이게 한번 만나서 미국 방문 성과라고 자자찬 하는 말 들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러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재명의 페이스에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선
이 3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약속을 해달라. 1대1로 만나겠다고. 아, 그래, 알았어. 만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3자 회담에 가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다 나타나는 이야기 다 듣고, 그 사진 찍히고, 거기서 우선 뭐, 정청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거기서 무슨 그, 지금 정치보복이나 이런 말을 꺼낼 계제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은 전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역제안을 해서 용시회담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 10번 이상 용시회담 타령을 했는데 왜 그걸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보다도 더 이재명의 입장을 들을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유연성을 오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장동혁 대표의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주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서 여야 정이 만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야 정이 만나자. 다 같이 만나자. 그러면은 여야 정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총리도 같이 해가지고 그럼 원업이 되는 거죠. 장동혁. 그런 이제 노림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슨 뭐 통합하고 있다, 화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뒤로는 지금 온갖 그 국민의힘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좀 제대로 투쟁을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늘 후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그때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바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보이콧 선언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틀 만에 설거문에 또 철회를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국회 예결위가 지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파장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다시 진행될 사안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싸워달라. 다시 예결위에 들어가라. 지금 보이콧 선언하는 지 이틀 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결위에 다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바로 27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원내 공지를 내고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우리 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민주당의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남아있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니까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결위에 가면은 일단 전 부처 장관들이 다 나온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문제 있는 거 다 지적 좀 해주고 청문회 때 제대로 지적했지만 답변 못 나오고 자료 안 됐던 것들 그거 좀 챙겨라. 자, 그리고 9월 1일 날 정기국회 개원식 여기도 이제 불참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아니 법안들을 국민의힘은 아예 어떤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쪽에서 법안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죠.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 개원식을 또 한다고 하는 거야. 정기국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 독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항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송원석은 개원식을 불참하는 것까지 포함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모아보니까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일단 다들 참석을 하자. 그 대신 복장, 그날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국회 보이콧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틀 만에 그냥 철거문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필리버스터하고 국회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그때 사실상 야전 사령관인데 원내대표는 그때 거기 앉아서 강원 측하고 사면 대상자, 휴대전화 가지고 사면 대상자 가지고 서로 일종의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거기다 웃음 짓는 리모티콘 보내고 그 전장터에서 저거의 후방 지원군 사령관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사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게 가장 큰 국민의힘의 문제다. 심각성을 모르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완전히 이 가마솥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런 그 신세인 것도 모르는지 거기서 그런 거래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무슨 강력한 투쟁을 할 것처럼 하더니 이틀 만에 철거문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특히 뭐 이진숙, 직권 파면을 하겠다.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 이제 거기다 통과시켰죠. 그리고 사람들 지금 다 바꾸고 있죠. 모든 뭐 사회 곳곳에 있는 주류 세력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출범을 했으면은 좀 더 위기의식을 느껴서 당의 투쟁을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좀 하고, 이재명 지지율 지금 잠깐 반등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을 왜곡을 하는 조작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또 지지율이 또 계속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위해서라도 좀 투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